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들의 든든한 경제 말벗 지혜 파워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분들 많으시죠? 평생을 모아온 피 같은 돈, 그래도 믿을 건 금밖에 없다며 금을 사두셨던 분들이라면 더욱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금값이 43년 만에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습니까? 마치 1974년에 악몽이 되살아난 것 같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안전자산이라서 전쟁이 나도 금은 오른다고 해서 믿고 샀는데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계좌를 열어보기가 무섭고 지금이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다 팔아치워야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 또한 지나갈 소나기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기 어려우실 겁니다. 만약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덮어두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소중한 노후 생활비가 말라버리고 결국에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반복되고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기회가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1974년의 금값 폭락 사태와 지금의 상황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우리 시니어 여러분이 이 위기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금 투자 때문에 밤잠 설치신 적 있는 분 계신가요? 그러신 분들은 댓글창에 저요! 라고 남겨주세요. 저와 함께 그 답답한 마음을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돈 문제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무섭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야 실수해도 다시 벌면 그만이지만 은퇴 후에는 들어오는 수입은 뻔하고 나갈 돈만 눈에 밟히니까요. 아끼고 아껴도 왜 남는 게 없을까? 남들은 재테크 잘해서 떵떵거리며 산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자책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특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인플레이션이니 금리니 환율이니 하며 어려운 영어를 섞었으면 알아듣기도 힘들고 오히려 불안감만 더 커지곤 하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함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이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파도를 온 몸으로 막아내는 것은 당연히 힘겨운 일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덜컥 가입했다가 원금 손실을 보고 속병을 앓으시는 분, 자식 결혼자금 보태주려다 노후자금까지 헐어쓰신 분 등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려운 경제이론이 아닙니다. 옆집 동생이 혹은 자식이 부모님 걱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막막한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함께 안개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등불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어깨에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여기 서울에 사시는 68세 김영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김 어르신은 평생 알뜰살뜰 모은 돈과 퇴직금을 합쳐 노후자금을 마련하셨습니다. 은행 이자는 너무 낮고 주식은 위험해 보여서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죠. 그러다 주변 친구들이 나라가 망해도 금은 남는다며 금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마침 뉴스에서도 금값이 천정부지로 솟는다는 소식이 매일같이 들려왔죠. 김 어르신은 그래, 안전한 게 최고지 라는 생각으로 2년 전 금값이 꽤 높을 때 큰맘 먹고 금괴와 금통장에 꽤 많은 돈을 넣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오르는가 싶더니 최근 들어 금값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43년 만에 최악의 폭락이라느니 거품이 터졌다느니 하는 뉴스에 김 어르신은 밥맛도 잃으셨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하며 매일 스마트폰으로 시세만 확인하다 보니 눈은 침침해지고 혈압은 오르고 자식들에게 걱정 끼칠까 봐 말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셨습니다. 심지어 생활비를 줄여가며 물타기, 즉 떨어질 때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려다가 비상금까지 바닥날 위기에 처하셨죠. 김 어르신의 문제는 단순히 금값이 떨어진 것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한 곳에 몰아넣고 그리고 금은 무조건 오른다는 막연한 믿음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대체 왜 안전에다 든 금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경제 용어 다 빼고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은 물통과 같습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는 물의 수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즉 물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금이라는 물통의 위치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쳐주면 사람들은 굳이 무거운 물통을 들고 있으려 하지 않고 돈을 은행에 맡기려 합니다. 즉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면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는 금은 매력이 떨어져 가격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1974년에도 그랬습니다. 오일 쇼크로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서 금값이 폭등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 물가가 잡히고 경제가 안정되자 금값은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금값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강한 달러 때문에 잠시 힘을 못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김어르신의 진짜 문제는 금값이 떨어진 것 그 자체보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묻지마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가 올 때 우산을 샀는데 비가 그치고 해가 떴는데도 우산을 계속 펴고 있으면서 왜 아무도 우산을 안 부러워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정 지출은 그대로인데 자산 가치가 줄어드니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조급한 마음에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 악순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자, 이제 해결책을 찾아볼까요? 의외로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금을 다 팔아치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점의 변환입니다. 금은 돈을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 내 돈의 가치를 지키는 보험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들게 사고가 안 났다고 해서 아이고 보험료 날렸네 하고 억울해하지 않으시죠? 사고가 났을 때 나를 지켜주니까요.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격이 떨어져 속상하시겠지만 만약 정말로 전쟁이 나거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때는 금만이 유일한 생명줄이 됩니다. 지금 떨어진 가격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해결의 결쇠는 시간과 비율에 있습니다. 금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노후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거품이 빠지고 진짜 가치를 다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금은 급락 후 긴 침체기를 겪었지만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다시 묵묵히 올라왔습니다. 당장의 수익률 빨간불에 집착하지 말고 나는 내 자산의 안전벨트를 메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조급함이 사라지고 돈의 흠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위기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이와 펜을 꺼내서 한번 적어보세요. 첫째, 내 전체 자산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세요. 전문가들은 은퇴 자산의 경우 금 비중을 10%에서 최대 15%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만약 김 어르신처럼 전 재산의 절반이 금이라면 이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 팔지는 마세요. 둘째, 분할 매도와 리밸런싱입니다. 만약 생활비가 급하다면 가격이 조금이라도 반등하는 날을 골라 아주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현금화하세요. 한꺼번에 팔면 나중에 올랐을 때 후회하고 안 팔면 내려갈 때 불안합니다. 셋째, 여유 자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처럼 쌀 때 아주 소액으로 적립식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빚을 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쌀 때 조금씩 사 모아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이죠. 넷째, 금통장이나 ETF 같은 상품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수수료를 꼭 확인하세요. 실물금은 사고 팔 때 수수료와 부가세가 비싸서 단기적으로는 손해보기 쉽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은 지키는 것이 1순위입니다. 대박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물가 상승만큼만 방어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는 매일 시세표를 보는 습관을 버리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점검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십시오. 여기서 잠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값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때다 싶어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희귀한 금화다, 앞으로 10배 오를 금광산 채권이다 라며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화나 문자로 오는 고수익 보장 정보는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실물금, 즉 골드바를 집에 보관하시는 분들 계시죠. 도난의 위험도 있지만 나중에 팔려고 할 때 보증서가 없거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제값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의 금고를 이용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있는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금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비싼 대출 이자를 계속 내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대출 이자가 금 상승분보다 높다면 과감하게 금을 일부 처분해서라도 빚을 먼저 갚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녀분들과 상의하시거나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 창구 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옛말, 투자에서는 생명과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금, 한순간의 실수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김영희 어르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조언을 듣고 김 어르신은 마음을 고쳐먹으셨습니다. 일단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금 시세를 확인하던 앱을 스마트폰 첫 화면에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산 중 금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마음 편한 비중까지 조금씩 처분해 은행 예금으로 옮겼습니다. 남은 금은 손주 결혼할 때 줄 선물이라 생각하고 아예 잊어버리기로 하셨죠.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고 친구들을 만나도 돈 걱정 대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을 비우고 나니 금값도 서서히 안정을 찾더군요. 김 어르신은 돈을 벌려고 욕심부릴 때는 돈이 도망가더니 마음을 비우고 내 삶을 챙기니 돈이 나를 따라오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김 어르신의 평온한 미소가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자녀들에게도 늘 불안해하는 모습이 아닌 지혜롭고 여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한 노후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비 리곡장을 쓰세요.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듭니다. 둘째, 현금 사용을 조금씩 줄이고 체크카드를 사용해 보세요. 기록이 남아서 관리하기 편합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하세요.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회의냐 하시겠지만 자녀들에게 현재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금 시세표 볼 시간에 공원 한 바퀴 더 도시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조금만 바꿔도 흐름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지혜로운 어른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든든한 노후의 성벽을 쌓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 1974년과 비교한 금값 이야기 그리고 우리 노후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긴 시간 이야기 나눴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지혜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재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처럼 공격적으로 불리는 시기가 아니라 지혜롭게 지키고 나누는 시기입니다. 혹시 지금 손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투자의 과정이고 배움입니다. 나이 때문에 혹은 몰라서 재정관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딱 하나만이라도 좋으니 실천해 보십시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 너무 흔하지만 진리입니다. 지금의 이 흔들림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비온 뒤에 굳은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제 지혜 파워가 늘 곁에서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시세 걱정 없이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말벗 지혜 파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